안녕하십니까, 정호군입니다. 완연한 봄이죠. 근데 이 봄도 잠시 후에 올 여름은 또 엄청 덥다고 그러는데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작년엔 덥지 않았나요? 올해도 그래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는데 이 더위를 이기면서 지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묘안이 있으시고 또 나름대로 더위를 이기시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욕 그만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그 댓글로 좀 저도 좀 열심히 읽어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에는 댓글창을 잘 못 들어가요. 시간 때문에. 근데 간간히 보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또 맑은 마음과 편안한 마음으로 댓글들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죠.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허나 얼토당토하는 생각과 말로 상대편에게 말 그대로 욕을 하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때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꼭 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받는 것은 이 인생 속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해서 상대편에게 악담을 하거나 상대편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보기 싫어 질투심에서 마구마구 악플을 다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왜?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저희 신당을 찾아주셨는지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 박예슬이고요. 네.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야, 아이가 둘이나 되시네. 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은 예민한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무던한 엄마라고 생각하세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것에 비하겠습니까? 그죠? 네. 끝없는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제가 방울을 흔들어 보면서 어떤 분인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웃고 미소를 짓다가도 느닷없이 변하네. 이 분노가 있는 분들의 특징은 너무 당해왔던 거야. 그것이 그 상태로 그냥 치유가 됐으면 괜찮은데 치유가 안 되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뻥! 하고 터지는 거지. 어떡할까? 무슨 말을 했다고 벌써부터 그렇게 우세요? 응? 누구보다도 총명하고 누구보다도 희망이 컸고 꿈이 있었던 나일진데 그 꿈을 계속 접어야 되고 계속 입을 닫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세월 속에서의 아픔이 많은 분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나름대로 굉장히 당차고 옹골차고 그리고 그 초롱초롱한 눈빛 속에서 어린 시절도 굉장히 이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야 됨에도 본인은 그런 어린 시절이 아니었어요. 항상 울었어야 됐고 항상 공포의 어떤 마음을 항상 가다듬어야 했고 그리고 항상 눈치를 봐야 됐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다는데 맞나요? 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시절이 있었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왕따를 안 당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한테도 맞아보고 선배 고등학교 때는 오빠들한테도 맞고 이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왜 오빠들이 때려요? 그 친구와 엮여 있는 사건 때문이었는데 그 친구를 못 찾으니까 대신 제가 걸린 거죠, 그때. 그래서 남녀공학인가요? 네. 아니, 남학생들이 여학생을 때리나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 화를 저한테 푸셨죠, 그때는 그 선배님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한두 대 주워 박힌 게 아니에요. 맞아요. 린치를 당한다고 하죠? 맞아요. 막 몰매를 때린다. 맞아요. 그 주위 이제 같이 있던 친구, 다른 친구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심하게 멍들고 그렇게 집에 왔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부모님께도 상의를 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럴 만한 환경도 아니었어요. 맞아요. 혼자서 앓니 죽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지. 사람이 흥분 상태가 되면 안 들어가거든요. 네. 걱정 때문에, 그죠? 뭐 공부는 뒷전이 되는 건 당연지사고, 그죠? 그래서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었다. 희망을 가져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희망은 개뿔, 항상 걱정으로 앞서는 어떤 내일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또 좀 쉰 다음에 다른 학교를 다녔었는데 예. 그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이제 그렇게 왕따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로 나를 왕따를 시켰나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괜히 그냥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딱히 크게 뭐 싸우거나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주도를 하는 아이가 저를 싫어하게 되면은 그 주위의 친구들까지 이제 반 친구들까지 이제 그 아이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저를 싫어하는 거죠. 몹시 것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렇게 사람 하나를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괴롭힘하고 막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 인생이 안 풀립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마 진행형일 거예요. 근데 저희 때도 그렇게 항상 그 아이들을 윽박지르고 뭐 대장 노릇을 하고 뭐 괴롭히던 아이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제가 접하면 아주 비참해요. 박예슬 씨는 그래서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하면서 어떤 것을 전공하셨나요? 저는 계속 화장품 판매직을 했었어요. 아, 그러면 어떤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서 네, 하셨나요? 백화점이나 이제 로드샵 길거리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근데 남아있는 앙금이 본인을 극도로 제가 제정신이야 할 정도로 포악하게 막 강하게 막 말 그대로 폭발하게 하는 부분도 제가 방울을 흔들면서 봤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맞아요. 요 저봐라. 근래 계속 있어요. 왜 그렇게 다 두드러 엎어요? 느닷없이 막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막 상을 뒤집는다든가 막 일어나서 막 모든 것을 쓸어낸다든가 이렇게까지 흥분한 적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아요? 결혼한 남편한테도 배신 아닌 배신? 어떤 배신인가요? 저 몰래 빚이 있더라고요. 노름하나요? 아니요. 결혼 자금 때문에 이제 빚을 지고서 그렇게 결혼 자금을 댔다는데 그거를 한 1년 뒤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배신 아닌 배신으로 여태까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빚이 실례하지만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8천에서 9천 음, 정도. 근데 그게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 사항이 되고 있고 풀리지 않고 있고 저나 아이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화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울을 흔들어 보니까 올 내년은 이별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별.
이별은 살아서 이별, 죽어서 이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별이 있잖아요. 해서 본인이 내려놓지 않는 이상, 마음을 비우지 않는 이상, 이해하지 않는 이상 점점 더 그 불협화음이 심해진다 하는 뜻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신랑의 상처 때문에 좀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했죠. 이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진지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아직까지 조금씩 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애들 위해서 좀 참고는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올 내년은 이런 본인의 마음이 점점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약해지고를 반복해서 본인을 또 흥분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운 맞거든요. 이런 운이니까 이런 운을 피해가야 된다. 조심해서 편안하게 비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예슬 씨도 일을 하시죠? 지금 현재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고 음. 키즈 카페 이제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좋아요. 아이들도 좋고 저는 동물들도 좋게 느껴져요. 본인 동물 좋아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나의 다친 마음과 아픈 마음을 맑고 순수한 동물을 통해서나 맑고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서 본인이 많이 웃고 편안함을 가지면서 치유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옛날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그리고 뭔가 모를 어떤 인간이니까 치욕스러움이라고 표현해도 되잖아요. 내가 그런 치욕을 당하고 견뎌냈어. 그건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흥분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떤 내 직업을 통해서 많이 좌정하고 그것을 치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동물들도 좋아하는데 아이들을 낳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맞아.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다른 아이들도. 음. 그래서 이제 키즈 카페 같이 하면서 제 아이들하고 다른 아이들 보면서 힐링을 하면은 좀 지금보다 많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박예슬 씨는 보기보다 아싸람이 있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모든 것을 싹싹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내고 어금니를 깨물고 의지를 앞세우면 분명히 밝은 날 속에서 치유된 본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나약하거나 항상 그런 어떤 슬픔 속에 빠져 지내는 그런 류의 어떤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반짝 또 기운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하고 또 뒷일에 대한 좀 제 계획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또 다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또 애들 보면 또 으쌰으쌰하고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어떤 일을 하나요? 공무원이긴 한데 지금 잠깐 육아휴직에 있어요. 남편도 올 내년을 잘 버텨나가시려면 육아휴직보다는 이제 다시 일선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남편이 좀 게을러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갚고야 말 거야. 일어날 거야.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어서라도 아주 피 터지게 한번 일해볼 거야.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나를 더 흥분하게 만든다. 맞아. 생각만 있고 이렇게 딱 하려는 뭔가 1%의 의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항상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남편은 내 부인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맞아요. 이런 남자와 어떻게 살아? 맞아요. 란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부부나 다 위기가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땐 피 튀기게 싸웠어요. 뭐,
안 살고 싶은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건 다 본인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의 싸움이지 지나고 나면 내가 더 잘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저희 신랑도 나중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부부든지 알콩달콩 깨소금 맛의 부부는 단 한 쌍도 없어요. 오히려 남이 볼 때 너무 막 어머 인고 부부야 연세가 저렇게 드셨는데도 너무 정이 좋아 하는 부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자식들이 알토란 같이 잘 자라주고 자기 자리를 또 잘 차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결혼의 맛은 이런 게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제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키우는데 보태고 가정을 일구는데 보태면 또 가장의 또 자부심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이게 아마 결혼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잖아요. 그죠? 네.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어떤 일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른이 하는 일이잖아요. 박예슬 씨, 내 얘기 잘 들어. 이제부터는 분노하시면 안 돼요. 네. 깰 게 뭐가 있고 집어던질 게 뭐가 있다고. 이제 나만 하지도 않았네. 다 집어던지고 100kg 걷어차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옛날에는 진짜 많이 성격이 포악하다고 할 정도로. 아이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애들이 너무너무 섬세해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여려요. 엄마가 눈에서 광을 내면 움찔해요.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하면 놀래요. 그러면 이렇게 놀래고 움찔하는 아이들이 온전하게 클 수 없다는 뜻에서 제가 하시면 안 돼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여자지만 의리가 있으며 그리고 모든 것을 그래 내가 양보하면 되고 내가 이해하면 되고 내가 용서하면 되겠지 하는 이런 큰 가슴도 갖고 있더라.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신랑도 많이 이제 용서할 건 용서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항상 차분해야지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게 다만 잘 안 될 뿐이지. 느닷없이 튀어나오거든.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그럼 깜짝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내가 세니까 남편도 세다는 걸 인정하고 같이 맞닥뜨려 그래 같이 한번 뽀개보자 하는 남자가 아니라 다행이에요. 네. 나는 올 여름이 지나든지 아니면 추석 때 음력으로 8월달 8, 9월 정도 양력으로 되면은 내가 오픈하는 가게 속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혹시 가을쯤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하면 준비 기간은 3개월 정도 보고 있어요. 가을이 맞대요. 아, 급한 성격도 있잖아요. 맞아요. 빨리 해야 돼. 저기 자리 났어. 딴 사람이 가져가면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거 필요 없이 네. 아니 내가 임자가 아니면 다른 분이 가서 들어가는 거겠지 뭐. 허나 저 자리는 있을 거야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철두철미하게 다 스케줄을 잡으셔서 실수 없도록 하시며 그런다면 올 내년 안에는 3분의 1이든지 반에 나의 어떤 수고가 덜어지겠다. 네. 아셨죠? 네.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두 분이 손을 잡고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 알토란 같은 이쁜 아이들이 방글방글 웃으며 훌륭한 자손으로 거듭난다 하니까 이 점 명심하셔서 올 내년 열심히 하셔서 어머 그 점쟁이 말이 맞았어 하시면서 두 분이 활짝 웃는 그런 두 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